이전 영상에서 성인 ADHD라는 개념은 ADHD에 걸린 어른이란 뜻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있던 ADHD가 발견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아 성인이 되어서까지 문제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설문지들을 갖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ADHD를 진단하는 여러 설문지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검사지들도 있지만 종종 근거가 없거나 오해하기 쉬운 것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중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선정한 설문지 2가지와 의학적 진단 기준을 갖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ASRS입니다. 한글로는 성인용 자가보고 척도라고 부릅니다. A 파트에는 총 6개의 질문이 있는데 1번 끝마무리가 좋지 못하다, 2번 순서 없이 우왕좌왕한다, 3번 할 일을 깜빡한다, 4번 골치 아픈 일은 일단 미루고 본다, 5번 꼼지락댄다, 6번 부산스럽게 계속 움직인다 등입니다. 화면에서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4개 이상이면 성인 ADHD를 의심합니다. B 파트는 총 12개의 질문이 있는데 진단 기준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며 참고로 이런 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정도의 용도로만 쓰입니다. ASRS는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여부만 체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 의학적인 진단 기준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편찬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영어로 DSM-5라는 기준을 사용하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성인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공식적인 진단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은 성인들에 대해서도 이 진단 기준을 사용하여 판단합니다. 앞서 우선 ADHD 증상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ADHD는 영어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인데 나눠보면 Attention Deficit,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 하나의 축이고 Hyperactivity, 즉 과잉행동이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축 중에 어느 쪽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ADHD를 세분하기도 합니다. 주의력 결핍 항목이 우세한 경우를 부주의형이라고도 부르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종 조용한 ADHD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마디로 말해 얌전하게 있으면서 멍 때리거나 딴 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이 주로 이 타입이고 어른들 또한 아이들에 비해 일단 체구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잉행동이 덜 나타나 자연스럽게 부주의형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과잉행동 충동성이 우세한 타입은 어릴수록 그리고 남자들에서 흔합니다. 가만히 있질 않고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며 덤벙대고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이 두 축 모두에서 5에서 6개 항목 이상이 해당되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DSM-5 또한 이 두 축으로 나누어 진단 기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력 결핍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수가 많다. 둘째, 집중을 오래 하지 못한다. 셋째, 상대방 말을 집중해서 듣지 못한다. 넷째, 할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다. 다섯째, 순서대로 일을 차근차근 하지 못한다. 여섯째, 머리 쓰는 일이 너무 싫다. 일곱째, 물건을 자주 분실한다. 여덟째, 뭐 하다가 옆에서 부시럭거리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간다. 아홉째, 늘 하던 일을 자꾸 깜빡한다 등입니다. 이 중 6개 이상에 해당하면 주의력 결핍 증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성인은 5개만 넘어도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과잉행동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단 과잉행동, 그러니까 지나치게 활발하고 많이 움직인다는 점 말고도 충동적이고 절제가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 꼼지락댄다. 둘째,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셋째, 종종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어른의 경우엔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넷째, 쉴 때도 차분하고 조용하게 쉬지를 못한다. 다섯째, 하도 움직여서 주변에서 정신사납다고 핀잔을 준다. 여섯째, 종종 지나치게 수다스럽고 시끄럽게 떠든다. 일곱째,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게 된다. 여덟째,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질색이다. 아홉째, 남들이 대화를 나눌 때 끼어들곤 한다 등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어린아이라면 6개 이상, 어른이라면 5개 이상이 해당되면 과잉행동 증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는 간략하게 ASRS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던진 뒤
성인 ADHD가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방금 말씀드린 DSM-5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그런 뒤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AARS라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ARS는 총 73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각각의 점수를 매겨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긴 하지만 별도의 채점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집에 가서 체크해 오도록 하곤 하죠. 지금 말씀드린 설문지들은 ADHD로 진단 내리는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은 되었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해 수치로 측정해내는 검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PT, CAT, ATA 등이 있는데 아동의 경우는 대부분 이런 컴퓨터 검사도 함께 시행을 합니다. 특정 모양의 도형이나 소리에 반응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오류 횟수, 표준 편차 등을 계산해서 ADHD일 가능성이 몇 % 정도 되는지 수치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인에 대해서는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 ADHD의 경우는 이런 컴퓨터 집중력 검사를 할 때도 있고 그냥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PET나 기능성 MRI로 뇌의 이상을 찾아내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의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곤 이런 영상검사를 ADHD 진단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성인 ADHD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병력 청취가 우선입니다. 의심이 된다면 설문지와 진단 기준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봅니다. 때론 지능검사나 컴퓨터 집중력 검사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료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약 처방이 진단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했을 때 호전을 보인다면 ADHD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죠. 설문지와 진단 기준 정도는 본인이 직접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